그, 사실 제가 SNS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맡았지만, 제가 잘해서 맡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저보다도 SNS로 많이 사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시거나 어떤, 어, 유의미한 것들을 느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한테 맡겨주신 것은 아마도 저, 제가 앞으로 더 SNS를 더 잘 활용하라고 또는, 또 누군가는 SNS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강의를 할 사람이 아마 이 MZ 세대로서 제가 적합하지 않아서 이 강의를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귀한 시간들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게끔 제가 준비는 했으니까요. 어, 좀 어여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저는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느끼고 봤을 때, 이분은 SNS로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내셨구나, 또는, 어, 참고할 만한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들까지도 한번 제가 제 주관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강의가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활용해서 아메이와 또는 제가 느낀 것들을 써왔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10년 정도가 벌써 된 것 같고요. 블로그는 이 코로나 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누군가한테는 얘기하고 싶어서 그 답답함에 블로그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마스크 사태가 일어나면서 막 댓글이 폭주했죠. 아메이 마스크 구매하는 법 이러면서 사람들이 블로그를 엄청나게 문의를 줬었어요. 그때 한창 막 붐이 일어날 때 그때 블로그를 시작했었던 것 같고 초기에 정말 열정을 아메이로 막 뻗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거나 이 감동을 어떻게 전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싶을 때 제가 SNS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진솔하게 내가 아메이에 대해 느끼고 감동받은 것들을 포스팅을 했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글을 바탕으로 SNS 를 활용하고 있었고요. 블로그에는 이것처럼 아메이 사업에 대한 제 인사이트나 어떤 객관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아메이가 에디슨 상을 받았다더라. 그 상은 일론 머스크도 받았고 굉장히 많은 미국 기업가들도 이 상을 받았다더라 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그냥 에세이처럼 써놨어요. 근데 아메이 하시는 분들인지 아메이 관심 있는 분들인지 제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이 저 에디슨 상에 대한 글이고 그리고 인사이트,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들을 네, 써놓은 그런 게시글들입니다. 이 게시글을 통해서 누군가 뭐 후원이 되거나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곳에 제 블로그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메이에 대해서 저를 통해 아메이를 본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가서 읽겠죠. 그러면 이제 진솔한 그 내용을 읽을 거라 생각하고 썼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했을 때 책 리뷰도 적은 적이 있고, 줌 미팅으로 저희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사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는데, 필기를 저는 블로그에다 해봤어요. 건강 강의 같은 것들,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 적어서 그냥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용도로도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이게 아메 얘기인가? 아닌가? 이게 일상인가? 이게 좀 헷갈리게끔 쓰는 걸 좀 지향을 하거든요. 아메인 듯 아닌 듯 내가 삶 속에서 제품을 쓰는 모습이나 내가 뭐 미팅에 참석해서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또 북미팅이나 제 소규모 그룹 미팅을 주최하는 모습들, 그리고 아메이 미팅에서 굉장히 감동받은 날, 정말 감동에 벅차서 글을 막 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인스타그램은 글 대신 사진 위주로 소통하는 SNS라고 알려져 있지만,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읽긴 읽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긴 글이라도 좀 진정성 있게 쓴다면 읽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인들한테 제가 느끼는 감동이나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토리라는 도구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하시는 분 많이 계실까요, 혹시? 제가 느끼기에는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여기 있다가 나중에 스토리 활용하는 법도 강의 뒤편에 이제 마련해 봤거든요. 다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토리가 뭐냐면, 이제 인스타그램 보통 사진이랑 글을 올리는데, 이 스토리라고 하는 기능은 올리면 24시간 뒤에 사라져요. 남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떤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보고 싶어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되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박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좀 일상적으로 꾸미지 않고 올려도 되는 그런 부담이 없는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저는 스토리를 통해서는 제가 아메이를 하는 것, 그러니까 탱커를 하는 모습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굿모닝부터 시작해서 책 읽을 때 좋은 글귀 있으면 내가 밑줄은 칠지언정 이걸 남한테 아멘이랑 결부시켜서 어필할 수 있을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읽을 사람들은 읽겠죠. 근데 안 읽을 사람들은 안 읽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 생각과 사상을 공감하는 사람들을 찾는 역할을 스토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북미팅도 하고 있다. 내 일상에 이런 북미팅도 하고 난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미지 마케팅도 하고 또 운동하는 모습들도 가끔씩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게는 제 습관이나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마케팅하는 역할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 중에 책 읽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 그분들 만나면 대화할 때 신뢰가 더 간다는 느낌 혹시 받은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책 읽고 운동하고 건강 챙기는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더 귀 기울여 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쟤는 평소에 운동도 하고 책도 읽는 애야 하면서 제 말에 더 신뢰감을 느끼게끔 하는 용도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실질적으로 이제 SNS를 왜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저도 드리고 싶은데, 다들 아실 거예요. SNS가 왜 중요하고, 얼만큼 한국 아메이나 어떤 잘 되는 사람들이 SNS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느끼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좀 그런 마음 먹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NS는 지금 보시면 뭐 여기 그래프상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스토리, 뭐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많은 SNS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세대들마다 SNS를 어떤 걸 선호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이 절반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파일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세대, Z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로 갈수록 인스타그램 활용도는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께서 어떤 세대인지를 알고 계실 텐데, 그 세대에 맞게끔 그 세대가 잘 활용하는 SNS를 주 SNS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밀레니얼 Z세대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SNS 활용도를 떠나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면 제일 뭘 많이 하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유튜브를 카카오톡보다 많이 보게끔 됐고요. 그 다음이 카카오톡이고, 그 다음이 인스타그램이고, 네이버, 그 다음에 다른 어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유튜브 또한 사실 SNS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데 그게 지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는 것 이외에도 내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조건 유튜브 하나쯤은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유리하게 행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람들은 모두 소비자예요. 이게 아메이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죠. 돈을 쓰는 소비자인데 마찬가지로 가장 비싼 재화인 건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핸드폰에서 소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SNS를 어딘가는 할 텐데, 그 어딘가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발행하는 콘텐츠, 내가 올린 콘텐츠, 내가 올린 사진, 내가 올린 글에서 시간과 관심을 쓰도록 하자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SNS를 하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거기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의 파일을 키워놓으면 사람들은
놀이터 안에서 놀 거기 때문에 그 확률을 높이자라는 얘기이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탱코의 항목이 저희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카톡이 됐건 카톡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건 어쨌든 이 탱코어조차도 이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뜻은 내가 굳이 아메이 하면서까지 SNS까지 해야 돼? 바쁜데? 할 거 많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탱커에 이게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이게 효율적이라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들과 컨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SNS를 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뭐라도 하나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 시작하시는 게 어차피 템포 해야 되니까 그중에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가 왜 SNS를 해야 되냐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어, 많은 분들께서 이미 사업도 다른 방향으로 잘 하시고 소비자 관리도 잘 하시고 하실 텐데 굳이 SNS를 꼭 ABO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제품을 주문받으려고 또는 사업을 문의받으려고 또는 모르는 사람이 미팅 초대를 관심을 갖게 하려고 라고 하는 게 목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지향하는 게 틀린 바는 아니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 SNS를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음, 위의 경우도 어떤 사례나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걸 제품도 주문받고 사업도 조인되고 SNS 통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지속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상대이고 또 그 사람이 오프라인이나 어떤 전화 통화로 연결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잘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내 연락을 무시하거나 씌우면 굉장히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조인시키거나 컨택하는 목적만이 목표는 아닐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미 사업을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 갖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사업은 길게 나오는 수입원을 찾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어떤 주문이나 조인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이거는 SNS 해야 할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길게 나오는 파이프라인의 수입원을 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SNS는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걸 올리고 반복적으로 내 같은 결의 콘텐츠가 쌓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곧 신뢰의 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쌓아온 글과 콘텐츠는 나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가 되고 또 처음 본 사람이 또는 지인이 내 SNS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예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러고 있구나. 나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조금은 더 전문가겠구나. 또 이 사람이 하는 건 뭐가 돼도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의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지인들이 내 SNS를 봤을 때 느껴지는 효과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아메이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도 어떤 운동을 하고 책을 읽거나 어떤 모임들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좋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메이를 내가 하는 걸 알고 있는 친구인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인스타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좋아 보이거나,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 이 사람은 꾸준히 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아메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예로 제 파트너로 계신 황병규 리더님이 계세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 병규 형님도 원래 전 직장 동료였는데, 제가 이렇게 SNS에 책 읽고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느끼셨어서 저와 어쩌면 결국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 하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마케팅 또는 내가 좋아 보이게끔 하는 어, 그런 호기심의 장치로 이 SNS를 활용하고 또 그렇게 만났을 때 나를 향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랑 직접적으로 매일 꾸준히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게 사실 시간이 흐르고 연락이 뜸해지면 당연히 이제 관계도 여기 그래프처럼 표현이 됐는데 관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이나 SNS로 연결되어 있다면 굳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았어도 내 근황이나 어떤 내 생각들, 내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파악을 하게 되고 또 나와의 친밀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 내 근황들을 올리고 그쪽의 근황들을 파악하다 보면 연락을 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너 요번에 뭐 했더라? 또 요번에 뭐 책 모임 같은 거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연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을 할지언정 SNS를 통해서 내가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다면 그 어색함이나 조금 친밀도에 있어서 윤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그들이 올리는 콘텐츠들, 뭐 글이나 사진들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메시지를 답장을 보내면 뜬금없이 잘 지내냐고 연락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컨택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5312 같은 거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또 안부를 묻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쉬워지는 걸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학 용어 중에 노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숙성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노출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대상에 대한 호감도와 거부감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품을 우리 삶 속에서 또는 내가 SNS에서 내가 쓰는 모습들이나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 뇌이징이라고 하거든요. 뇌에서 이미징돼서 좀 편해지는 그런 효과들을 갖게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대놓고 제품만 찍어서 올리는 것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의도가 조금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삶에 조금 녹여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올렸던 포스팅들인데, 왼쪽이 제품만 올렸을 때 포스팅이고, 이 하트가 좋아요 수예요. 저, 저 시네트럴 나왔을 때, 저 뒤에 배경지랑 막 이렇게 연출까지 해갖고 제가 집에서 찍은 거거든요, 저거. 아무리 봐도 일상보다는 조금 더 고퀄리티로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취기섬유 얘기는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들려고 PPT를 만드는 그 장면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 제품이 뉴트리얼트 제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요를 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봐야 40, 50개밖에 안 되지만 오른쪽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내 제품을 녹여서 올렸을 때는 좋아요 수가 다르게 올라와요. 뭐 퀸을 활용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모습들이나 퀸으로 집들이를 했다 또는 퀸으로 베이킹을 했다 퀸으로 와이프한테 들기름 막국수를 차려줬다 그리고 내가 퀸을 활용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내 제품들이 녹아져 있다면 사람들이 그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남이 찍어준 내 모습인데 그게 이제 제품으로 뭘 하고 있는 모습이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셀카나 뭐 제품을 이제 직접적으로 찍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아요 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 올리실 때는 가장 베스트 컷은 남이 찍어준 내 사진인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느끼는 SNS를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은 떤 간편한 신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용점수라는 게 사회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소비한 것 또는 빚을 갚거나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놓은 거죠. 근데 그 점수가 사실 조성훈이라는 사람 자체의 전체적인 믿음을 평가한다기보다는 금융기관이나 행정상 편리를 위해서 만든 장치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SNS는 저는 그런 장치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과거에 뭐 범죄를 저질렀건 또는 기부를 뭐 억대의 기부를 했건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슬프기도 하지만, 어, 우리는 유리하게 이것을 활용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때,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뭐 성향이나 성격, 뭐 행실, 외모 등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판단하기 쉬운 기준은 그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습관이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일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온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럼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ABO님들의 탱커의 생활 방식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좋은 습관들인 거예요. 사실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책 읽고 공부하고 좋은 거 바르고 예뻐지고 젊어지고 이런 좋은 습관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노출하고 세상에 인풋을 넣는다면 우리는 좀 더 유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누군가 뭐 제품을 주문받고 뭐 컨택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지속해서 그리고 꾸준히 발행을 해서 우리의 어떤 신뢰 장치로서 활용을 한다는 게 제 궁극적인 SNS의 활용 목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거를 저는 표현을 해봤는데, 꾸준히 SNS 콘텐츠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던 꾸준히. 네, 그러면, 아무리 사진을 못 찍고, 아무리 조금 이상해도, 이게 꾸준히 올라오면은 팔로워가 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팔로워의 대부분은 내 지인들의 경우가,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인다고 한다면 콜드 컨택,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올 수가 있고 그 모르는 사람이 내가 쌓아온 콘텐츠들을 봐서 이 사람은 이 분야엔 적어도 전문가다. 이게 아메이가 됐건 뉴트럴트가 됐건 퀸쿡이 됐건 어떤 콘텐츠의 전문성을 저한테 보고서 저를 좀 좋은 색안경을 끼고 저를 보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만남과 후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웜 컨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지인들한테 노출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말이 저희가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메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내가 왜 아메이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수단으로 이런 꿈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더 힘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 효과나 어떤 내가 전하는 정보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SNS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SNS를 하자 하는데 너무 많은 채널이 이 세상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이 SNS의 특장점에 대해서 조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요. 다 너무 좋은 플랫폼인데,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는, 글 위주. 그러니까 내가 글을 좀 잘 쓰고, 글로 뭔가 정보 전달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면 좋은 툴일 것 같고요. 이 블로그라는 툴은 글을 많이 쓸 수 있고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외부 채널, 뭐 나한테 카카오톡을 하세요 또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또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끝에 말미에 저 다른 채널로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는 지인들 대상이라기보다는 네이버라는 굉장히 거대한 대한민국 1위의 검색 엔진을 바탕으로 그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검색을 해보면 아미 내가 발행한 블로그의 글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정보에 대해서 내가 잘 서술을 해놓고 반복적으로 서술을 해놓으면 그렇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스타그램 경우는 사진의 위주인 것 같지만 사실 너무 예쁘게 찍는 사진들 또는 너무 연출된 사진들은 이제는 조금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정성 있는 사진, 그리고 일상적인 사진인데 좀 잘 나온 사진, 그런 사진들이 위주이면 좋을 것 같고, 그를 통해서 이제 DM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소통이나 문의를 하기에 편한 수단이 인스타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전화번호부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을 제 지인들이 하는 것들을 추천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지인들이랑 어떤 팔로우나 관계를 맺기가 인스타그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하고 싶고, 내 삶을 이런 삶이다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인스타그램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이 앞에 두 수단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높아요.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 많은 SNS 중에 가장 힘 있는 SNS가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가 좀 일상 친화적이라면, 이 유튜브는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를 요구를 하고, 어떤, 굉장히 메시지가 영상이다 보니까 엄청 파워풀한 메시지를 갖게끔 하는데, 직접적인 소통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댓글로 소통을 하거나, 댓글로 소통하다 안 되면 카카오톡으로 이제 직접적인 소통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대신에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놓고 올려놓는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핸드폰을 펴면 30%는 유튜브를 보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는 좋고, 이 영상을 찍어 올려놓고, 지인들이 알고리즘 통해서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내가 내 영상을 지인들에게, 링크 하나로 이렇게 영상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데모를 보여주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 사람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듯이 찍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유튜브라는 채널은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은 좀 신뢰를 갖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렵다는 게 못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노출시키면 신뢰 쌓기는 더 좋고, 사람들의 선호나 흥미는 이 무엇보다도 가장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카카오톡이래. 이런 SNS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사실 굿모닝이랑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굿모닝에 대해서 콘텐츠를 발행해 본다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절차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제가 굿모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감, 그리고 이 굿모닝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한 몇 개씩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다들 글 쓰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사진 몇 개 첨부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면서 동시에 글 말미에다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카카오톡 단체 톡방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블로그 글을 쓰면서 그것까지 연결을 해보시면 좀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다들 카카오톡 보시면 이제 중간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동그라미 친 부분을 누르면 채팅방을 만들고, 오픈 채팅방을 만든 이 주소를 블로그에다가 걸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좀 난이도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블로그부터 발행을 해보시고, 카카오톡이나 내 계정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내가 무언가라도 심어 놓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블로그를 발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매일매일 만약에 굿모닝을 내가 인증을 하듯이 올리고 싶다고 한다면, 저 아래 가운데 플러스 버튼, 그러니까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걸 올리면 아마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이거 막 팔로우를 끊어버리고 싶고,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올리고, 나는 관심도 없는데 자꾸 올리니까 싫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스토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을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보는 부담이나 불편이 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속적으로 올리기에 용이하거든요. 사라지니까. 그래서 각자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누르신 다음에 이 제 사진 옆에 있는 이 파란색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스토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창이 뜨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내가 매일 아침 굿모닝을 하는 모습들을 찍어서
인증하듯이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어플 다운받는 앱 다들 하나씩 있으시죠? 애플의 경우는 앱스토어라는 기능이 있고 구글은 구글 플레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타임스탬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내가 사진 찍는 시간이랑 그리고 메시지까지도 몇 가지 이제 적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다들 인증하실 때 뭐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어, 스토리에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올려본다면 누군가는 거기에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하는 거냐, 또는 이거 뭘 먹는 거냐, 이거 뭐 이렇게 매일 하냐라고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의 경우는 이제 LOS별로 단체 톡방에다가 매일 인증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저희끼리 일단 하자로 이제 뭉쳐져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그런 걸 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사람이 유입돼서 같이 하면 좋은 거니까요. SNS를 활용해서 이 사진들 그리고 내가 이런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 분명히 조인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 스토리 통해서 한번 올리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올리면 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에 상단에 이렇게 스토리라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버튼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누군가 내 스토리를 본다고 하면 제 프로필 테두리 이렇게 인스타그램 색감이 이렇게 치어진 테두리를 누르면 제가 굿모닝을 한 걸 올린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요즘에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리더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센트리아월드의 박선영 리더님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파이팅 넘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SNS를 하는 걸 제가 관찰을 최근에 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해서 콘텐츠를 발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채팅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서 이걸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들어올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단체 톡방이 지금 한 80명 가까이가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같은 팀 LOS 스폰서분들도 계시고 뭐 파트너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스위치온에 관심 갖고 들어와서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아메 거 먹으라고 강요는 안 해요. 뉴트라이트 거가 정답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 스위치온 관심 있어서 들어온 톡방에는 어, 뉴스킨 단백질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타사 제품들을 써도 괜찮은데 우리 이런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나 혼자 먹으면 인간은 의지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먹으면 지속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톡방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톡방에서 계속 인증하고 또 방장인 ABO 역할로서는 스위치온 관련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네, 내가 어떻게 했고 노하우는 뭐고 스위치온 관련돼서 좋은 레시피는 뭐고 이런 식으로 경험을 계속 공유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굉장히 아메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건강한 헬스 커뮤니티 형성에 굉장히 바람직한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스위치온과 굿모닝을 결부시켜서 매일매일 인증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이 SNS의 파워가 커뮤니티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전 회원 리더님 얘기를 넣었는데 다른 분 것도 넣었는데 잘렸네요. 아, 예. 네. 저 그 두 번째로 이제 SNS 하면 저는 우현 사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저희에게 굉장히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블로그였습니다, 사실. 블로그로 이런 결과를 내셨고, 굉장히 소비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셨고 하는 경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말씀해 주신 강의가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도 있어요. 네, 그런 강의 좀 첨부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우현 사장님께서는 블로그를 두 개를 운영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제품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캐시플로우 강사로서 이제 운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 계정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또 캐시플로우에 참여하고 또 자산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성장하고 계시는 게 안 그래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블로그를 통해서 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저렇게 블로그를 하고 느낀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저기 나오거든요. 우회원 SNS 치면 나와요. 그래서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슬라이드를 추가했는데 날아간 것 같은데요. 맨디의 키노트 리더님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분께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블로그를 활용하기 시작하셨다고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후원이 됐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블로그 이웃으로 연결돼서 조인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서원의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인 거예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 누가 연결되고 누가 사업에 조인될까 싶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진정성을 갖고 포스팅을 지속해 나갔더니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게 이제 결국에 만났겠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업 설명했을 텐데 네, 그런 데 있어서 내 블로그나 내 생각 그리고 내 글들이 그 사람이 느끼기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신뢰를 굉장히 많이 갖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이 최근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 그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동기부여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NS를 어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신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행함을 통해서 굉장히 내 좋은 신뢰 장치로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그렇게 본사에서 주장하는 굿모닝이라는 이 캠페인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SNS를 기반으로 한다면 굉장히 더 쉬워지실 거다. 그리고 연령대에 맞는 SNS 선호도가 있으니 거기에 맞게끔 SNS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맨날 듣던 제품 강의, 맨날 사업 설명 이렇게 들으시다가 오늘 또 SNS에 대해서 오늘 또 조성훈 리더님이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셨죠? 네, 여러분들 뭐 표정이 다들 좋았습니다. 네, 다들 집중을 너무 잘하셔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고, 그러면 오늘 돌아가시면서 일단 스피치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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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리더님. 네, 시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센트리아이브 조정진입니다. 네, 조성훈 리더님 강의 오늘 준비해 주셨잖아요. 근데 평소에도 SNS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저 핸드폰에 이렇게 알림창 뜨잖아요. 갤럭시는 위에 이렇게 있고 아이폰도 뭐 있지만 이렇게 내리잖아요. 알림창을. 그러면은 조모더님이 스토리를 올렸습니다가 매일 맨 처음 위에 올라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다 이제 텐코어나 그런 굿모닝 관련된 거 매일 올라오고요. 정말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저도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저도 이렇게 막 긴장감이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저 SNS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고 아까 그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각자 본인한테 맞는 SNS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유료 강의를 몇 개 들어봤는데 SNS 강의 관련해서 들어보면은 다 그 얘기해요. 본인한테 본인한테 가장 걸맞는 SNS를 뭐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거를 우리가 공부해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도 이렇게 알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 느끼는 것을 통해서 SNS 사용법을 익혀서 이제 SNS 마케팅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워갔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이서연 리더님, 네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이서였습니다. 어, 저는 요즘 들어서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니까 더 신이 나서 더 올리는 것도 있고요. 지금 아메사 하면서 좀 재미가 있어서 또 옛날 회상도 하면서 옛날 것도 끌어올려서 올리게 된 계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는 거는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거잖아요. 좀 더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서 저한테 어떤 메시지가 올 거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기대도 하는 거죠. 어, 계속 주문을 외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마도 앞으로 굿모닝 때문에 어, 회원들도 보면서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들도 따라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서 예,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 이 SNS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 참 많이 도움되겠다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 들었거든요. 예, 앞으로 잘 써서 제 사업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세현 리더님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SNS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스피치를 한번 추겨봤고요. 또 이제 저도 하은선 리더님, 네, 세종에서 이제 SNS 또 올리셔서 제가 가끔씩 보면서 좋아요도 눌러야 되는데, 네,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에 사는 센트리 아이비오 하은선입니다. 오늘 들으면서 이걸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나가서, 예, 거기에서 빛을 보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누가 보든 안 보든 꾸준히 해내서 신뢰 형성 쌓기에, 네,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그 아메이 방법론 중에도 또 신뢰 쌓기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또 SNS 안에서 그런 신뢰 쌓기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또 너무 또 좋은 오늘 강의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장정홍 리더님 네,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찔리는데요. 우리 김창남 리더님은 SNS를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뜨문뜨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성훈 리더님의 정말 애쓰신 그 또 스스로 실행하고 계신 멋진 강의를 통해서 저도 좀 더 자주 지속적으로 SNS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혹시 나는 인스타그램에 아직 가입이 안 돼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어, 예, 양승배 리더님. 네, 꼭 SNS, 네, 저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같이 같은 회사다 보니까 네, 한 군데 올리면 두 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정 없으신 분들은 꼭 만드시고 그리고 처음에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여기 카톡 여기 방에 있는 분들 같이 친구 추천하셔서 서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번 주에는 약간 미션으로 네, SNS 이제 친구도 걸어보고 네, 그리고 글이 올라오면 우리 같이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렇게 하시면 또 이 SNS 안에서 우리의 그 팀워크가 또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열심히 이번 주에 실천하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꼭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아셨죠? 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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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사합니다.